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 언니입니다. 오늘 다루는 질문은 제가 예전에 한 번 아마 다뤘던 것 같긴 한데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질문이 다시 나와서 또 영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로 간이 나빠도 수면 내시경을 해도 될까? 라는 주제이고요. 실제 많은 간경화 환자분들이 제가 내시경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저 수면 괜찮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편이에요. 워낙 또 우리 간경화 환자분들이 뭐 식도 정맥류가 있는지 위 정맥류가 있는지 이런 거 확인 때문에 위내시경을 해야 될 때도 많고 간이 정상인 분들보다는 위장간 출혈이 많은 편이라 내시경을 하게 될 일이 조금 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간경화 환자라도 이 수면 내시경이 안전한지 오늘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면 내시경이 뭐냐? 수면 내시경은 일단 짚고 넘어가면요. 이거는 그 수술할 때 마취랑은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시경 전에 진정제나 아니면 수면 유도를 통해서 약간 깊은 수준의 마취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얕은 수준의 마취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중간에 뭐 이제 통증이 있거나 약간 불편한 막 우액 이런 것들을 조금 편하게 불편함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은 뭐 내시경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진정제를 쓰냐 안 쓰냐 그거의 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수많은 이 간경화 환자분들이 수면 내시경 걱정하는 이유가 워낙 간경화 환자분들이 일반 환자와 다르게 간에서의 약물 대사가 반응이 좀 다릅니다. 우리 대부분의 약물은 간이나 이제 콩팥에서 대사가 될 때가 많은데요. 간경화가 있거나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약물이 예를 들면 뭐 정상인들은 8시간 만에 분해가 되는 게 12시간, 뭐 24시간 이런 식으로 천천히 분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원하는 어떤 마취 정도가 굉장히 조금 심하게 요 정도 주무셔야 되는데 팍 주무시게 되거나 이제 이런 반응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이 결국에는 약물을 대사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위험하냐 간경화면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 이제 간경화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게 또 어떤 약물 선택하냐 그리고 약물의 용량을 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간경화 환자라도 수면 내시경이 또 안전할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대상성 간경화라고 얘기를 해요. 간경화라도 간 기능이 좋은 뭐 피검사에서 간 수치라든지 정상이고 항달도 없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면 내시경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간경화라도 내가 대상성 간경화다 하면 걱정 마시고 그냥 수면 내시경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아까 대상성 간경화가 안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칭되는 개념은 비대상성 간경화, 황달이 있거나 복수가 있거나 간성 혼수가 있었던 적, 지금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적은 조금 수면 내시경이 위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간 기능을 왜 차일드 점수로 A, B, C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때 B등급이나 C등급에서는 수면 내시경이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간뿐만 아니라 뭐 폐가 좋지 않다, 기저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조금 폐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군에서는 가능하면 수면 내시경보다는 비수면 내시경을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난 비수면을 절대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의랑 미리 내시경 하기 전에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뭐 어떤 약물을 어떤 용량까지만 쓰겠다라고 서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 약제가 이제 크게 2개가 있어서 표로 이제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이제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약제랑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약제가 있고요. 미다졸람은 약간 진정제에 가깝고 프로포폴은 많이 아시죠? 우유주사, 수면 유도제에 좀 가깝습니다. 미다졸람은 작용 시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나서 대략적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어야 주무시는 반면 프로포폴은 왜 꽂은 채로 주무시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몇십 초 이내에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제 미다졸람은 천천히 시작되는 대신에 이게 되게 오래 갑니다. 몇 시간씩. 근데 이제 프로포폴은 빨리 시작되고 약물의 효과도 빨리 끝나는 편이에요. 그럼 프로포폴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다졸람은 저희가 해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용량이 됐을 때 어떤 약물을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포폴의 경우에는 해독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이클 잭슨 사망했을 때 프로포폴이 좀 원인이었다는 얘기도 있었긴 했어요. 근데 이제 해독제가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간경화 환자에 대한 영향은 아무래도 이제 미다졸람은 조금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조금 부작용이 길게 가는 편이고 프로포폴 자체는 용량만 조금 낮게 쓰면 오히려 간경화 환자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프로포폴은 미다졸람에 비해서 호흡 억제 효과,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하고 숨을 안 쉬어서 갑자기 사고 나는 일이 조금 더 미다졸람에 비해서는 프로포폴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만약에 간경화 환자다. 근데 그냥 대상성 간경화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일반 환자와 똑같이 내시경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검사 중에 모니터링은 철저히 해야 돼서 산소 포화도라든지 그런 거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비대상성 간경화 환자분들은 이제 너무 위험할 경우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우리 수면하지 말고 비수면을 하자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게 또 사실 주무시는 것도 물론 편한 게 중요한데 이게 잘못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약물로 쓰는 위험이랑 효과를 비교를 했을 때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되면 수면 내시경을 조금 힘드시더라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간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의 위내시경은 한 2, 3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의사가 비수면을 권유를 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의사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내시경을 하게 되는 환자들은 이분들이 이제 수면을 해도 괜찮은지 진료도 당연히 보고 사전에 피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위험할 것 같은 사람들은 내시경 중에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내시경 끝나고 나서도 회복실에서 조금 더 긴 시간을 경과 관찰을 하고요. 집에 가실 때도 혼자 귀가하지 마시고 꼭 보호자분들 오셔서 같이 귀가하시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간경화 환자도 수면 내시경을 할 수는 있지만 내 간 상태에 따라서 위험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 후에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수면 내시경을 앞두고 조금 이제 걱정이 된다면 내 간 상태에 대해서 의사랑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일 경우에는 비수면 내시경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거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